수학구조대 수방관입니다. 수원 삼각함수 개념 정리할 건데요. 오늘은 원과 삼각비와 그리고 좌표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구를 꼭 한번 읽어볼까요?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문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문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강의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뭐죠? 삼각비였었고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 차이는 뭐냐면 원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을 그린 상태에서 좌표 하나가 원 위에 있는 좌표가 생기고 그때 각도를 잡아서 직각삼각형을 잡아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요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인 코사인을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사인 세타는 높이에 해당하던 것을 뭐로 정의를 하냐면 y 좌표로 해당을 합니다. y 좌표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시겠죠? 사인이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빗변이 반지름에 해당하는데 반지름분의 y 좌표다. 반지름분의 y 좌표, 반지름분의 y 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코사인은 뭐였죠? 빗변분의 밑변이었는데 이 빗변분의 밑변을 어디로 확장을 시킨 거냐면은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이 x좌표에 할당을 시키는 게 코사인과 사인의 새로운 정의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사인 120도라는 게 설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300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 4분면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좌표로 연결되는구나 요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수업 방향이 기억하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사분면은 제가 다음처럼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놨고요. 위로 1사분면의 각도가 나타나도록 동경이라고 그러죠. 화살표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점의 좌표, 이 원 위의 점을 좌표로 우리는 x, y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사분면 때 배우는 삼각함수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와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나의 좌표를 잡고 여기서 뭘 내린다? x축에다가 직각삼각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 보이시죠? 직각삼각형을 잡고 그죠? 이 삼각형에 대해서 빗변분의 높이였는데 이 높이를 뭐로 이해한다? y 좌표로 정의한 게 고등학교 수원 삼각함수다. 그 다음에 밑변분의 밑변, 이 x축에 내린 이 x 좌표를 그냥 밑변에 반지름분의 좌표를 써서 이걸 뭐라 약속한다? 코사인을 약속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라는 거는 r분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양변에 r을 곱하면 x는 뭐냐면은 x가 아니라 y죠. 그죠? y는 요런 식이 되는 거니까 r을 곱하면은 y는 r 사인 세타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요. 바꿔 말하면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r 사인 세타라고 된다.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세타는 뭐냐면 반지름분의 x 좌표였는데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정의하면은 기호로 쓰면은 반지름분의 x 좌표였는데 x 좌표는 뭐가 된다? r 코사인 세타가 된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좌표의 정체는 뭐다?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가 동경이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삼각함수를 정의를 내리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가 등장하는 거고 2사분면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처럼 1사분면에서는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의 x좌표인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x, y는 뭐다? r 코사인 세타와 r 사인 세타 이렇게 좌표가 됩니다를 기억하시면서 2사분면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뭐다? 원의 x좌표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사인은 뭐다? 원의 y좌표와 관련이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사분면 한번 개념 한번 살펴볼까요? 2사분면 보겠습니다. 다음처럼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거냐면 이런 상황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삼각함수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도가 예각이 아니라 다음처럼 사인 120도, 사인 150도처럼 이런 둔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둔각이라 함은 이 x축을 기점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120도에 대한 사인을 하라는 거는 중학교 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 때는 약속을 한 겁니다. 중학교 개념에서 배웠던 삼각비 개념을 도입해서 고등학교 때는 사인 120도를 뭐뭐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내린 거고,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이 점에서 항상 x축에다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잡고 거기서 놀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 요 120도 같은 걸 설명할 거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타가 다음처럼 2, 4분면처럼 둔각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원에 원이란 말이 등장해야 되는 거고, 그 원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처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 각도에 대해서 여기 이 별표 보실까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별표라는 각도란 뭐냐면 더 갔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빗변분의 높이가 원래 삼각비였잖아요. 사인이었는데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 대신에 빗변분의 y좌표를 가져온 게 뭐다? 사인이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를 만들고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가 각각 사인과 코사인이 되는 거고, 저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한 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사인 세타는 뭐라고 약속했다? 반지름분의 x, y 좌표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뭐다? y는 r 사인 세타다.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다? 반지름분의 x 좌표라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상관하면서 개념 잡을 때 약속했다는 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x좌표는 뭐로 쓸 수 있냐면 r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좌표, 이 좌표는 여전히 뭐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다.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에 연관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아,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인 120도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까지 120도를 가고요. 나머지가 60도니까 삼각비에 의해서 여기가 2대1 대 루트 3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인 120도라는 건 뭐다? 요 좌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 좌표가 지금 뭐죠? 2대1 대 루트 3이면은 1, 루트 3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y좌표니까요. 근데 여기가 1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사실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여기 좌표가 x좌표가 1이 아니라 2대1 대 루트 3에서 좌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코사인 120도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왜? x좌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에서 뭐가 생긴다? 부호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여전히 뭐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x좌표와 y좌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2, 4분면에서 상가함수의 정의를 내린 거고 좌표를 고칠 수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3, 4분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4분면도 마찬가지로 3, 4분면 각도라는 건 예를 들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사인 210도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180만 도하고 여기 30도만큼 더 간 거죠? 그죠? 요런 상황을 가리키면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그 화살표가 나려면 좌표가 있을 거고, 이 좌표에서 어떻게 내렸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내리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뭘 하면 된다? 삼각비를 한 게 삼각함수입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 210도만큼 간 상태에서 이 좌표를 잡고, 원에서 좌표를 잡고, 그 상태에서 뭘 한다? 아래로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빗변분의 무슨 좌표? y좌표라는 거 우리는 이 각도에 대한 사인이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죠? 반지름분의 x좌표, 이 좌표입니다. 길이가 아니에요. 좌표라는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좌표니까 r분의 x가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맞죠? y좌표는 r 사인 세타고,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니까 또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이 x, y의 정체는 요게 된다. 그리고 사인은 여전히 부호가 생길 수 있다. 왜?
좌표로 넣었으니까 여기선 둘 다 뭐예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부호가 생길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인이 이 각도에 대한, 이건 지금 210도, 그 다음 뭐 180보다 큰 각도에 대해서도 사인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정의는 뭐냐면 반지름분의 y 좌표다,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 좌표다. 중학교 때처럼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반지름분의 x 좌표, 반지름분의 y 좌표로 기억을 하셔야 삼각 함수로 넘어갈 수 있고 개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4사분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가리키냐면 사인 뭐 해볼까요? 300도? 이런 거. 한 바퀴가 360도인데 300도 같은 게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때 뭘 계산해라? 사인 세타가 뭐냐 이거예요. 세타가 300도일 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황하지 말고 원에서 어디로 내리고 x축에다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라면 뭐다? 그게 이 각도에 대한, 이 30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은 뭐냐면 x축에다 직각삼각형을 잡고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 이게 뭐다? 코사인과 코사인이다. 특히 사인은 뭐다? y좌표에 연관이 있고 코사인은 뭐다? x좌표에 관련이 있다.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보고 사인의 코사인을 개념을 잡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동일한데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그림을 정리한 요약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각도가 x축에 출발해서 1사분면일 수도 있고 2사분면일 수도 있고 3사분면일 수도 있고 4사분면일 수도 있는데 그때 각각 사인 코사인, 각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각 각도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은 r분의 x좌표와 r분의 y좌표가 됩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고, x좌표는 뭐다? r 코사인 세타다. y좌표는 뭐다? r 사인 세타다. 바꿔 말하면 각도의 크기랑 상관없이 어떤 각도를 주든지 간에 원 위에 있는 점 x, y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식은 어떻게 유도했죠? 다음처럼 유도했죠? 어떻게 했죠? 그 각도에 대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동일하게 좌표로 이해했으니까 이건 뭐다?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다. 좌표로 했으니까 이거는 r 사인 세타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상황을 기억하셔서 삼각함수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강의에선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그죠? 1사분면, 2사분면 부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